이 국장님, 네. 인요한 혁신이가 예. 참 모든 국민이라든가 당원들의 기대 속에 출범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 2주 이상을 이 이슈를 네네. 주도를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7일로 예. 뭐 태산명동 서일필이랄까 아니면 용두삼이랄까 예. 빈손 혁신이로 막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혁신이 네. 회의가 열렸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네, 혁신위에서는 오늘 회의를 했고요. 혹시나 기자들은 여기서 무슨 뭐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아주 연착륙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위에 끝나자마자 박정하 대변인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정혜용 혁신위원 두 사람이 이제 그 대변인격으로 나와서 혁신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박정하는 혁신위의 정리한 것보다는 따로 그 대변인 그 멘트로서 혁신위와 관련된 멘트를 했고요.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두 사람 함께 얘기했는데 정혜영 그 혁신위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했죠. 아니 혁신안 저 어떻게 혁신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로서 공식적인 어떤 혁신위원 전부가 활동하는 것은 종료를 하고 소위 정도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11일 날, 월요일 날까지 지금까지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혁신을 요구하고 그건 어떤 방향으로 하기를 했는가에 대한 혁신위 안에서의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소위가 하고 해서 11일 날 최고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업무를 마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사실상 조기 해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24일까지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7일 날 사실상 활동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거죠. 조기 해산이죠. 다만 이번 혁신위에서는 그동안 혁신위에서 상당히 강경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있으니까 비대위 체제 전환 요구라든가 아니면 혁신위와 당 지도부의 동반 사퇴 이런 결의안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일부는 했습니다만 그런 강경 목소리는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현 위원장 어저께 표정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다변가잖아요. 기자들 질문에 정말 기자들 질문이 하나면 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그런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했던 인현 위원장이 어저께 김기현 대표를 만나러 가서도 나오면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에게. 그냥 딱 굳은 표정으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만 나왔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공관위원장 시켜달라라는 것이 자충수가 돼서 사실 인현 위원장의 권위, 권력 이런 것들 또는 혁신위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훼손된 상황. 그래서 더 이상 주장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에 당 지도부고 오찬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간에 조율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혁신위를 조기 종료하는 쪽으로. 다만 혁신위 종료가 국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 종료가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올 경우 당이라든가 앞으로 총선에 악영향이 미치니까 좀 모양새 있게 이 종료가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파국은 막는 방향에서 마무리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닌가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바로 다음 날 6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상당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15분 만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지막 회동은 두 사람 간의 어떤 협상이랄까 뭐 의견 조율이 실패하고 결렬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새만 예를 들어서 모양새만
소송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고 합의 이혼으로 그냥 그런 조용히 도장만 찍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갈라서자라는 그 정도만 이야기도 15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기 해산이 아니고 활동 종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누구든 이제 조기 해산이라고 보여지겠죠. 어쨌든 오신환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혁신위원들이 목소리를 못 냈다. 뭐 이것도 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인현 혁신위가 추진해 하려고 했던 변화와 혁신이 김기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또는 친윤이랄까 중진들의 기득권에 밀려가지고 좌초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어떤 질문 또 박정아 대변인한테도 질문했을 때 이런 톤이에요.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받겠다.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퇴진이라든지 또는 뭐 아니면 뭐 험지 출마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기가 있는 게 아니냐. 상대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으니까 이게 녹아들어서 하나의 어떤 꽃이 피울 때를 기다려달라라는 게 당 지도부 쪽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어제 김기현 대표한테 이 지도부가 또 친윤이 먼저 희생을 해야 한다.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네. 그래서 마지막 말이 사직생 아닙니까? 생직사 네. 사직생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기현은 그걸 거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관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또 거부를 한 거고 네. 결국 김기현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 당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믿고 맡겨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상당수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더니 전권은 고사하고 완전히 무권만 준 셈 아니냐. 그냥 단순 보여주기식 봉합으로 끝났다. 호흡이 길면은 숨 넘어간다. 뭘 더 기다려달라는 거냐. 결국은 네. 기존에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겠다. 영남 기득권 세력들이 당을 쥐고 현재의 시스템으로 총선으로 가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의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꽃이 피일 때 이렇게 진짜 꽃은 피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땅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건 아마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을 테고요. 지난번 20대를 한번 돌아보죠. 20대에도 사실상 서로 중진들이 앞다퉈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20명이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11명이 그만뒀거든요. 아시다시피 이해찬이라든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정세균 뭐 이런 나이 많은 층만이 아니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꽤 아까 어느 정도 한 50대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앞으로 한 1개월 이내로는 용퇴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용퇴 없이 그냥 뭐 자리 보존해서 선거를 치러 본 적도 없고 선거를 치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건 필패입니다. 수도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정당은 아예 고칠 마음이 없다. 라고 딱 판단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뭐 현재까지는 굉장히 참 모호합니다. 인현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의 그 성과라 하면은 50%의 이 성공을 한 셈이고 나머지 50%는 당이 채워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혁신위가 실패로 끝난 것만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는 이제 바로 공관위를 띄워가지고 거기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져 버렸고
지금 지지율도 여러 조사 결과 보면 지금 추락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얼굴로 김기현의 주도로 공관위가 구성이 돼 갖고 거기서 어떤 공천이 이루어지고 했을 경우 과연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보수 우파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죠. 공관위원장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 정당이 20대, 21대 전부 다 참패를 한 이유가 20대도 이한구 위원장, 21대가 김영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거의 진방 논쟁의 핵심이었고요. 예. 뭐 옥새 들고 나르샤를 제대로 진짜 제어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자기 그 목소리만 높았던 사람에 불과하고 김영호 위원장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고 중진들이 험지에 나가는 것도 전혀 타당성 있게 명분 있게 어떤 그런 지역구로 선택해 주지도 않고 청년을 공천한답시고 그러니까 투표 개시 30일도 되기 전에 전혀 하지도 않았던 지역에 그냥 내리꽂아서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참패한 그런 이 공천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20대와 21대와 전혀 다른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공관위를 띄워야 되는데 걱정이죠. 이 공관위원장도 사실은 들리는 이야기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 공관위원장 나라를 달라. 내가 그러면은 모든 그 혁신안에 대해서 네. 공관위로 넘기니까 내가 가서 그거 다 정리를 해버리겠다 하니까 자기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혁신위도 김기현 대표가 하겠다가 당내에서 무슨 소리냐. 아니 보궐에서 참패한 사람이 혁신위원장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결국 인유안을 끌어들여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경진 혁신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들러리 인유한 혁신위를 출범시킨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딱 들어맞는 거 아닌가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시간은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김기현 위원장이 그대로 김기현 대표가 자리 보존을 한 거니까 뭐 교수님 말씀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혁신위가 이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뒤에 어떨까요? 김기현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거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뇨한 위원장이 참 페이스도 좋고 처음에 정말 전체적인 어떤 이슈를 자기가 쫙 끌고 나가고 또 계속 이 어떤 아젠다와 이슈를 던져 나가서 혁신위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위를 계속 가져갔던 것은 좋으나 뒷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다. 네, 현재까지 김기현 대표가 결정적으로 이번 일 때문에 비대위로 가야 된다. 어쩐다. 하려면 교수님께서 아까도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지지율이 관건이다. 과연 이 혁신위가 이렇게 조기 종료되고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계속 당권을 가지는 어떤 모양새가 됐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갤럽 있지 않습니까? 딱 이틀 지나는 거거든요. 갤럽의 첫 번째 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주 초에 리얼미터 리서치뷰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또다시 출렁거림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날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부산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여러 행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오찬을 부산의 유명한 돼지국밥으로 했는데 김기현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에서 김석기, 장해찬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는데 부산 의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울산도 있고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건데 유일하게 장제원 의원만 참석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꽤 반갑게 맞이했다. 이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결국은 친윤이라든가 중진의 제자리 보존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불러서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연달아서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오찬을 하는데 장전이 왔고 화기애애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친윤과 그다음에 기득권 영남 기득권을 그대로 두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쪽에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 누구한테도 사실은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 부산 지역 의원들한테. 근데 장제원 의원이 스스로 그냥 온 거고 뒤늦게 거의 끝나갈 무렵 뒤늦게 그냥 와서 인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걸 내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자리가 어쨌든 부산 시민들의 위무를 하러 간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워딩을 할 자리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진중권 교수가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남의 실세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당을 뛰쳐나갔고 당이 분열이 될 경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당신이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사실상은 협박을 하고 있다. 거기를 견디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내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인유한 혁신위가 실패로 끝나고 이렇게 무위로 막을 내릴 경우 뒤늦게 한동훈 장관을 투입을 하고 원희룡 북토부 장관과 투톱 시스템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열렬한 지지층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서 이기려면 결국 중도에 있는 사람들 네. 떠나버린 집토끼들이 다시 돌아와야 이기는 건데 네. 과연 그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그렇죠. 이제 인물 구도 바람인데 인물은 한동훈 원희룡 근데 구도와 바람을 일으키려면 정말 인물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도를 만들어서 어디서부터 바람을 일으킨다.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의 정당의 기득권을 가졌던 이미지의 사람들을 그대로 포진해서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게 20대의 교훈이다. 20대 총선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인유한 혁신위가 이렇게 빈손으로 막을 내린 거 참 안타깝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기현 당 지도부가 어떤 총선 전략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한테 네. 큰 실망을 준 것만은 틀림없는 것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